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45강 공인중개사법 제44강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시간으로서 4.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5.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또는 변제액 6.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7. 주택 임차권의 승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자, 주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줄여서 주임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자, 이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차임의 20분의 1 초과를 한다, 안 된다. 안 되죠. 금지가 있습니다. 초과 금지. 자, 차임을 증액을 하더라도 20분의 1 이내에서 증가를 초과하면 안 되고 그 이내에서 자 20분의 1 밑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증액을 하면, 자 증액을 했어요. 차임을 증액을 하면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할 수 있다 없다. 증액을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0분의 1 초과 금지하고 1년 이내에는 증액을 못한다. 자, 그리고 월 차임 시, 자 여기서 월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죠. 자,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 차임으로 한다든가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든가 할 때 그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산정률을 제한을 줍니다. 왜? 서민들 먹고 사는 거 생각을 해서 그런 정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 10%입니다. 10%. 이걸 할푼리모로 계산할 때는 1할이죠. 1할. 자, 1할. 그걸 1할 이하입니다. 이하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월차임으로 전환을 할 때는 10% 이하, 즉 1할 이하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은 정리를 하고,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관련이 있어요. 이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게, 월세 임대차 사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집주인이 저당을 걸었는데 빚을 못 갚았어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했다든가 빚을 못 갚아서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그 경매를 넘어가면 월세입자는 난감한 겁니다. 옛날에는 돈 한 푼 못 받고 길거리로 나앉은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우선 변제권은 이제 대항력과 관련이 있는데, 대항력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확정일자죠. 자, 확정일자 주로 동사무소 가서 받습니다. 전세 같은 거 할 때, 월세도 마찬가지고. 대항력과 확정일자. 대항력은 바로 주택을 인도를 받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했을 때 대항력이 생기죠.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가서 거기서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계약서에다가. 자, 이 두 가지를 하면, 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는 곳이 세 군데가 있죠. 어디? 동사무소 또는 법원 또는 공증사무소 가서 받으면 되는데, 법원이나 공증사무소는 멉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동사무소 가서 받으면 돼요. 계약서 갖고 와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갖고 임차인이 단독을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그거 다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고 그 장부에, 대장에 다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대항력의 그 우선 변제권의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갖고 집이 차압되는 경우가 있어요. 압류되는 경우. 그때는 공매를 걸어버립니다. 세금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은행이 저당권을 잡았는데 은행의 빚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러면 경매에 넘어갑니다. 법원에서 하는 경매.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 그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즉 그 임차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배당을 하고 받은 돈이 있잖아요. 자, 그 환가대금이라고 합니다. 그 집이 팔렸을 때 낙찰자가 낸 돈, 그 돈이 집의 환가대금, 집이 바뀌어서 나온 대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으면
누구보다 잘 기억하세요. 그냥 권리자가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 이거 후순위 권리자. 이 말이 중요해요. 선순위 권리자보다가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순위 권리자, 전자권자가 먼저 있다면 밀리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후순위 권리자, 즉 임대차를 들어갔는데 전세 또는 월세 들어갔는데 내가 최선순위야. 나보다도 주인이 월세 또는 전세자보다도 저당을 늦게 잡았어. 그럼 내가 최선순위니까 나는 당당하게 법원에서 경매 넘어가거나 공매, 한국자산공사에서 공매를 했을 때 임차인 내가 먼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순위니까. 저당권이 다 후순위야. 그런데 저당권이 선순위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임대 들어갔어. 그럼 나는 후순위잖아요. 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선순위 권리자보다는 나중에 받는 겁니다. 자, 이제 알겠죠? 우선 면제권. 그러면 교수님, 후순위 임차인이 후순위여서 배당을 다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 한 푼도 못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에서 변제, 배당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최우선 변제권 일단 하기 전에 이제 우선 변제권 마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우선 변제권의 우선 변제권 마저 설명하면 우선 변제권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확정일자부터 발생을 합니다. 확정일자. 그런데 주민등록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는데 이 대항력이 물론 확정일자 받은 날부터 우리가 알기로는 확정일자 받은 날부터 힘을 발휘하는데 효력이 효력 우선 변제권의 효력입니다. 효력이 확정일자부터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이 대항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같이 있어야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이 있는데 효력은 확정일자부터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이 대항력이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을 하면 그날부터 발생합니까? 그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주민등록 한 날 계약서 들고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았어. 자, 주민등록 날짜하고 확정일자가 같은데 대항력은 주민등록 다음 날이야. 자,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여기서 봤을 때 주민등록 한 날, 즉 확정일자 받은 날이 같다면 확정일자 받은 날일까요? 그 다음 날일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설명한 거에 다 답이 있어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확정일자하고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주민등록 그 다음날 발생한다고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주민등록 다음날 힘을 발휘하니까 이걸 두 개를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언제 힘을 발휘한다? 그렇죠. 다음날 발휘하는 거예요. 다음날. 확정일자하고 같다면. 자, 주민등록 대항력을 주민등록 다음날 가졌는데 그 주민등록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았어. 그러면 역시 그 다음날인 거예요. 자, 주민등록을 했어. 그 다음날도 확정일자를 안 받고 그 모레쯤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어.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되니까 확정일자가 다음날도 아니면 그 모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받았다면 동시에 받았다면 대항력에 의해서 그 주민등록 다음날이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제경매 신청권이 있는데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아. 임차인이 이겼어. 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안 주니까. 그러면 이거에 준해서 채무명의에 기해서 강제 경매를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에 반대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임차주택에 살면서 주인이 돈을 안 줘서 보증금을 안 줘요. 기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고 승소했어. 임차인이. 그러면 반대 채무의 이행, 이 집을 비워주고 경매 신청해서 돈을 받아가야 되지만 나는 당장 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 채무의 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임차주택에 그대로 살면서,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경매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변제할 때, 즉 배당을 받을 때, 그때는 인도를 해줘야죠. 예, 그때는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하고 관련해서 판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한번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핵심되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보증금의 우선 변제에 관하여 선순위인지 여부는 대항 요건을 구비한 시점이 아니라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판례고, 두 번째,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한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도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발생일, 즉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한 그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다음날. 세 번째, 임대차 기간 중에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판례, 대항력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소액보증금 중에 최우선 변제액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액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 가난한 서민들이 임대차를 했는데 후순위 권리자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선순위 권리자들이 다 배당을 받으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소액 임차인들이 예전에는 배당을 한 푼도 못 받고 길거리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인데, 의의는 소액 보증금의 임차인이 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주는 겁니다. 자, 핵심. 후순위 권리에도 상관이 없어요. 이때는 소액 임차인이에요. 소액 보증금의 임차인을 바로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소액 보증금 임차인. 이들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가난한 서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선권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변제라는 게 배당입니다. 주택가격이 얼마? 2분의 1 범위 이내입니다. 범위 안에서 다른 담보권자들보다 우선해서 주는데, 그럼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이 어떻게 하냐? 그 여러 명 거 다 합쳐도 역시 이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하로만 줍니다. 왜? 소액 임차인이 많다고 해서 먼저 다 줘버리면 다른 담보권자들은 뭘 받아가니 내가? 받아갈 수가 없으니까 서로 반반 가져가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2분의 1로 제한을 준 겁니다. 그 요건은 소액 임차인이 그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자, 은행이 임의 경매 신청하든 다른 그 채권자들이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하든 어떤 이런 경매 신청 등기가 있기 전면 이 경매 신청 등기한 다음이 아니라 반드시 경매 신청 등기 전입니다. 이 전이 중요한 게, 전에 뭘 갖는다? 대항 요건, 즉 대항력이라고 해도 되고 대항 요건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대항 요건을 가져야겠죠, 임차인이. 요거 확정일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소위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을 가지면,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항력은 항상 주민등록 다음날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 소액 임차인은 어떤 사람들이 소액 임차인이냐? 그 규정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액 임차인의 그 소액 보증금 기준이 있을 것이고, 소액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소액 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 그거를 바로 최우선 변제액이라고 해요. 이 일정 금액을 최우선 변제받는 금액. 자, 이렇게 나뉘는데, 먼저 첫째,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는 얼마? 소액 보증금 기준을 9,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9,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이라고 보는 겁니다. 보증금 9,500만 원. 그러면 9,500만 원을 다 최우선 변제냐? 그건 아니고 9,500만 원의 거의 한 3분의 1 수준입니다. 3,2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 돼요. 만약에 주택이 가격이 6천이라면
3천밖에 안 되겠죠. 한 사람이 소액보증금 임차했다면. 그래서 요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게 있다라고 자꾸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자, 두 번째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자, 수도권 중 과밀업체권이요. 그래서 여기는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8천만 원 이하. 자, 8천만 원 이하고 여기는 최우선 면적이 얼마다?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만약에 수도권에서 2,500만 원에 전세 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8천만 원 이하니까 바로 소액보증금 대상자가 되고, 그 사람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최우선 변제액 2,700만 원보다 낮으니까 2천만 원 다 최우선 변제액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 세 번째 광역시. 광역시. 물론 인천은 여기 들어갑니다. 수도권 중 과밀업체권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뭐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자, 여기도 해당이 되는데 이 광역시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이하입니다. 6천만 원 이하고 요거의 3분의 1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자, 2천만 원이 최우선 변제액이 되고 그 밖의 지역. 자, 그 밖의 지역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4,500만 원이고 500만 원 이하. 그리고 최우선 변제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 한도 내에서. 자, 이렇게 최우선 변제 그 소액보증금과 최우선 변제액을 알아봤는데 제한이 있어요. 제한. 어떤 제한들이 있냐면 이 제한이 또 의외로 중요합니다. 소액임차인이, 자, 이런 소액임차인이 이게 다수일 수가 있잖아요. 다수 여러 명이야. 자, 한 집에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면 소액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모두 동순위, 같은 순위라는 얘기입니다. 순위, 동순위고 이때는 임차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액임차인이 2명이야. 한 사람은 3천이고 한 사람은 2천이야. 그럼 이 비율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액이 나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택가액이 그 1억인데 2분의 1이면은 5천이지 않습니까? 단순 계산을 하는 겁니다. 5천이면 요 안분 배산하니까 한 사람은 3천, 한 사람은 2천 이렇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8천이어서 4천이 그러면 4천에 5분의 3, 4천에 5분의 2 이렇게 나눠간다는 얘기예요. 안분 계산이라는 게. 자, 세 번째.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공동생활 이들을 한 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그냥 합산해버립니다. 한 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는. 자, 이렇게 제한이 되는 규정, 그 세 가지도 좀 같이 아울러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은 임차권을 등기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누가? 법원이 내리는 겁니다. 법원이. 자, 그러면 누군가 신청을 해야겠죠.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하면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때 그 임차인입니다. 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다 기간이 끝났는데 주인이 안 줘. 이런 경우에요. 그러면 그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가 종료됐어요. 자, 임차권 등기가 된 겁니다.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아갖고 그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이 증거에 의해서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명령을 내리면 등기소에서 임차권이 등기됐다고 등기부에 올립니다. 자, 그렇게 임차권 등기가 종료됐을 때 어떤 효력이 있냐?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종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즉 이사를 가도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차권 등기가 끝난 후에 그 끝난 주택입니다. 그 주택을 이후에 임차인은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 법원의 등기부에 다 등기 기록이 있잖아요. 그 주택이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지 아닌지 다 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권리가 없는 게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돼요. 등기 등본을 확인하고 거기에 소액 임차인이 아니면
그 어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냈다면 거기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겁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그런 거 다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여기는 안전한 물건인지 아닌지 보고 임차주택을 매매 또는 임차 중개를 해줘야 되는데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고 본인이 겁 없이 임차료 싸다고 덜컥 거기에 임차를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소액 보증금도 받을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의 의무가 막중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공부를 하면 이런 민법이 재밌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비용, 즉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면 돈 내야 됩니다. 예, 소송 비용이죠. 그거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좀 마무리하고 다음은 이제 주택 임차권의 승계. 자,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간혹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는 겁니다. 주택 임차권을 어떻게 승계를 하나? 자, 그러면 먼저 임차인이 상속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상속인이 없는 경우가 있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임차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사실혼의 배우자가 있다면, 자, 배우자, 사실혼의 배우자입니다. 이건 사실혼. 실제 만약에 법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상속인이 되는 거고 법적으로 결혼을 안 했으면 동거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혼의 배우자. 이 배우자가 그 임차인과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단독 승계합니다. 자, 단독 승계예요. 사실혼의 배우자가. 그런데 사실혼의 이 배우자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아까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지를 않아. 자,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간다? 요거는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국고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자, 임차인 사망 당시에 이제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있는 경우. 자, 이것도 이제 둘로 나뉘는데 이 상속인과 임차인과 법정 상속인이 이 법정 상속인이에요. 법정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 자,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법정 상속인만이 승계를 합니다. 승계를 하고 임차인과 법정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자, 이거 가정 공동생활이에요. 가정 공동생활. 근데 하고 있지 않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자, 2촌 이내의 법정 상속인하고 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공동으로 승계. 자, 근데 이 주택 임차권 승계 시 반대 의사도 표시할 수 있어요. 내가 받기가 싫어. 그러면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하는 겁니다.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즉 채무가 클 때 그 임차인이 월세를 또박또박 냈어. 그럼 내가 이제 살면서 내면 되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내는 게 많아. 그러면은 내가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승계를 반대하면 되는 거죠. 승계하는 걸 내가 안 받겠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택 임차권의 승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 아, 그러면 어느 한쪽만 보호하죠. 이런 걸 바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 즉,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임차인에게 유리해. 아, 그거는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임대인에게만 강행 규정으로 적용이 돼요. 이런 불리한 거는 효력이 없다라고.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민법 제45강, 공인중개사법 제44강 시간으로서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두 번째 시간이었고,
4. 차임 등의 증여 청구권. 5. 보증금의 우선 면제권과 최우선 면제권. 6.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7. 주택 임차권의 승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